김대호 TV의 2021년 법무사 27회 기출문제 11번 집행 실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자, 민사집행법이죠. 자, 11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 27회 11번 문제입니다. 1번.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대해 미칩니다. 자, 채권 일부가 먼저 압류가 됐죠.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초과하여 채권이 5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압류됐는데 나머지 400만 원만 또 압류해야 되는데 400만 원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을 더 초과하여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그 채권 전부에 대해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전부에 대해서 나중에 초과하여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는 그 다시 압류 명령 내려진 것을 포함하여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 명령이란 것은 그 채권에 한해서 전부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이죠. 그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되냐 안 되냐에 관계없이 그 채권으로서 채권 관계를 소멸시켜버리는 게 전부 명령입니다. 이 전부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압류가 중복되면 이 전부 명령이 경합으로 인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에 그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부 명령과 추심 명령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된 장래 불확정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중복됐다 해서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확정될 그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에 그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을 기준으로 전부 명령 무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2번도 맞는 문장이죠. 자, 3번. 전부 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전부 명령 송달 당시에 피압류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그 계약서에 의해서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이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확정 발행료로 인한 전부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그리고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의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해서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확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채권의 확정에 의해서 전부 명령을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약서의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모든 재반사항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해서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상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명령 피압류 채권을 확정시킵니다. 자, 전부 명령을 할 때는 송달된 그 당시에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송달될 당시에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액이 계약서에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상정한 후 바로 그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으로 본다. 이게 전부 명령에 관련된 피압류 채권 확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채권자는 추심 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죠. 추심 명령이란 것은 그 계약에 대해서 남아있는 잔액을 추심하는 거고 또 부족하면 다른 채권액을 찾아서 채무액을 찾아서 다시 추심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 추심 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죠. 이 경우 기본 채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추심 명령에 얻은 채권은 기본 채권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얻은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추심 명령은 소멸하지 않지만 전부 명령은 그 채권액에 의해서만 전부 채권 회수를 해야 되니까 부족하든 남든 그래서 전부 명령은 포기하면은 소멸하지만 추심 명령에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기본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본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채권자는 추심 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본 채권은 소멸한다 하면 안 돼요. 추심 명령은
포기하더라도 기본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4번이 틀린 문장이죠.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했답니다. 원래 채권 압류죠. 채권 압류는 등기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때는 특별히 채권자는 채권 압류 사실을 이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등기부에도 기입해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라는 것은 채권 압류를 말합니다. 원래 채권 압류는 등기되지 않죠. 하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때는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 사무관들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과 함께 할 수 있다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법무사 시험 민사집행법 11번 집행 실무에 대해서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초과해서 다시 압류명령을 내려진 때는 당연히 압류 효력은 그 초과된 부분 채권 전부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 그리고 장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될 피압류 채권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에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전부명령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압류 채권 발생 원인이 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않을 때는 모든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에 그 채권액을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추심명령은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더라도 추심명령만큼은 전부명령이 아니어서 추심명령은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기본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로 가야 되죠. 자, 기본채권은 추심명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을 찾아서 그 채권에도 부족한 추심이 있으면 부족한 추심을 다시 추심명령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포기하더라도 기본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도 가야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있는 채권을 특별히 압류할 때는 등기부에 기입하여 달라고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 신청을 같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